인간의 마음을 탐험한다. 이별을 유독 힘들어하거나 집착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별하는 것이 낫다며 주위에서 독려하지만 결코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합니다. 상대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집착하게 만든 걸까요? 이성이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관리를 통해 보이는 모습은 결국 한계가 있고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의존이라는 사실 의도적으로 사용해선 안 될 아주 무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의존되는 곳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관계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인데, 쉽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컴퓨터 설정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상대에게 물어봅니다. 남성이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때 과잉 보상을 줍니다. 와, 오빠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몰라. 오빠는 어쩜 그렇게 똑똑해? 라며 상대의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을 실감하게 되고 내가 곁에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성애와 부성애 같은 비슷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스스로는 역량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도와주게끔 하고 이후 과잉 보상으로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애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도적인 자신의 삶을 살지만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과잉 보상의 경험이 누적될 때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자세가 매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인생은 너를 만나기 전으로 나뉜다. 너 없는 삶은 꿈꿀 수 없다. 널 만나기 전까지 사는 것이 아니었다. 등을 언급하게 되면 상대를 보살피는 것과 자신의 자존감이 합쳐져 공의존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의존이 생기고 나서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이성은 그 사람은 저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해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라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세계관 속 경계가 흐려져 상대와 내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인 상황인데, 이것을 심리학의 또 다른 용어로는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이 일어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자아가 사라집니다. 점점 상대방의 칭찬에 기뻐하며 상대방을 자신과 일치시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과 심리적으로 융합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과잉 보상을 줄 때 우리는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은 세상 전부이자 믿을 만한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내가 그다지 과잉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과잉 보상을 해준다면 괴리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과잉 보상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까지 올려주니 믿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생겨나는 믿음은 확신으로 발전합니다. 어린 시절 안전하고 행복했던 세상이 다시 펼쳐지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애인과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존 또는 융합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공의존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이별을 고하면 상대는 이별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내가 보살펴야 할 아이가 사라진 부모처럼, 또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아이처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종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 불안함, 비참함이 발생하고 집착과 같은 수많은 돌발 행동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마음을 착취하는 데 공의존을 사용하지 마시고 타인의 위신을 세워주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도와주게 만들고 과잉 보상을 한다. 좋았어. 여보, 나 이거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이게 아닌데. 인간의 마음을 탐험한다. 지금까지 1분 심리 탐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